안녕하세요. 100억대 쇼핑몰이 만나는 1000억대의 야망 머니 컨텐츠 조얼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에 네이버 매출 하락에 대한 영상이 올리고 나서 댓글들이 이렇게 달리더라고요. 이유도 모르겠는데 3분의 1이 떨어졌어요. 왜 이럴까요? 네이버뿐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뼈를 때릴 수 있는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주제가 왜 안 팔리는가입니다. 자, 요즘에는 매출 상승은 기대하지도 않고 버티기만 해도 성공이다 이러신 분들 많잖아요. 그리고 속절없이 무너진 매출에 대해서 이유를 알 수가 없어. 내가 트렌드에 뒤처졌나? 남들보다 못하나? 혹은 내 상세 페이지 경쟁력이 비슷해 보이는데 왜 이러지? 그냥 같은 일을 하고 있을 뿐인데 매출이 속절없이 떨어져. 이 이유에 대해서 오늘은 좀 본질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사태에 대해서 이 문제가 왜 생겼고 이 문제를 미래에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과거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항상 과거에 의해서 현재가 만들어졌고 현재라는 움직임에 따라서 미래가 나오는 것처럼 역사를 알면 미래를 알 수 있다, 이런 진부한 얘기도 있는데 이게 굉장히 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온라인이 왜 팔렸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온라인은 불편하다는 겁니다. 왜 불편할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가게를 가서 슈퍼를 가서 3분 카레를 보고 이거 맛있겠네, 사이다를 보고 이거 괜찮겠네, 과일을 보고 이거 싱싱하겠네 사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온라인에 들어가서 수많은 상점들을 보면서 이 차만 싱싱하겠네, 이 토마토 괜찮을까 의심하면서 결제하고 그 다음날 혹은 그 다음날 이후에 재고가 들어왔을 때 받는 게 편할까요? 후자가 온라인이 훨씬 불편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들, 즉 2010년대 쇼핑몰들은 이 불편함을 이길 수 있는 아이템들로 발전하기 시작했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온라인에서 제일 잘 팔리는 업체 중에 하나가 문고리닷컴이라는 업체가 있거든요.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철물점이죠. 온라인 철물점인데 철물점이라는 게 사실 우리 주변에 되게 없어요. 버스를 타고 가야 되거나 타고 갔을 때도 내가 원하는 규격의 너트나 볼트 같은 게 없는 경우가 꽤 많죠. 빗자루 같은 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정말 필요한데 주변에 너무 없어. 불편하지만 온라인으로 한 개 한 개 찾아봐야겠어. 온라인에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얼만큼 내구성인지 알 수 없지만,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해도 다음날이나 그 다음날 오겠지만 그 불편함을 이기고 쇼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비슷한 종류의 아이템으로는 비키니나 비치웨어 같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겨울 때 내가 발리 같은 데로 여행을 가야 되는데 백화점에는 그런 게 진열이 안 돼 있잖아요. 백화점 비키니가 몇백 벌씩 진열되어 있는 그런 매장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옷에 핏이 맞는지 혹은 이 색감이 괜찮을지도 의심스럽지만 여기밖에 모아 있는 게 없으니까 한계 아이템인 거죠. 그래서 이 몰이 운영이 돼야 되고 비키니 쇼핑몰이 그래서 2010년대부터 굉장히 화랑이었습니다. 반대로 제품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지만 가격적인 이득을 강력하게 주는 것도 불편함을 이길 수 있는 혜택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자면 동대문 의류 쇼핑몰들 같은 거죠. 우리가 지하상가라든가 주변 옷가게 같은 데 보면은 옷들 많잖아요. 하지만 이 옷들이 내 생각엔 좀 비싸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동대문 의류를 취급하고 있는 쇼핑몰들을 검색해서 보니까 훨씬 더 저렴하고 업데이트도 빨리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옷이 나한테 사이즈가 맞을지 핏이 맞을지 잘 모르겠지만, 느낌은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매를 하고 반품을 한지언정 그래서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류 쇼핑몰들이 또 히트되게 됩니다. 화장품도 마찬가지였어요. 올리브영이 아주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화장품 역시도 모아서 보거나 내 피부에 맞는 제품들을 아리따움이나 이런 곳에선 찾아보기 힘들 수도 있게, 로드샵에선 좀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 고객들이 온라인에서 좀 더 기능성 있거나 내 타겟에 맞는 아이템들을 찾는 쇼핑몰이 늘어났던 것이죠. 자, 그렇게 한계 시장 중심으로 발전하다가 2018년대, 2010년대 후반이 되면은 컨텐츠 중심으로 점점 변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처음에는 상품만 올려놨어. 그래서 상품 올려놓고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득을 줄 수 있었는데 이제 오프라인의 가격들이 온라인하고 비슷하기 시작했어. 가격적 이득을 줄 수 없거나 혹은 올리브영 같이 플랫폼화된 약간 오프라인 샵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온라인으로서 줄 수 있는 혜택 혹은 불편함이 강력한 장벽이 돼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뭐가 나오냐면 팔리는 상세 페이지가 나온 겁니다. 제가 2017년에 네이버에서 강의했던 제목도 팔린 상세 페이지 노하우였는데, 그때 무슨 내용이냐, 그냥 제품 올릴 때 이 제품이 왜 필요한지 앞뒤 옆 다 친절하게 보여주는 기본이죠. 이 제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기본인데 어떤 사람이 무엇 때문에 쓰는지, 이 제품이 왜 유명한지,
아니면 이 제품을 활용해서 어떤 일까지 할 수 있는지, 이게 왜 당신에게 투자적인 혜택, 즉 이 제품을 써서 너가 연봉을 더 높게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등등등등등 이런 컨텐츠들, 즉 오프라인보다 더 친절한 그 상세 페이지들을 장착하게 되면서 이제 오프라인이 가지는 한계, 커뮤니케이션의 한계죠. 이 제품을 잡고 이 제품은 어디에 쓰고 어떤 밀대로 쓰고 요 구석까지 잘 청소되고 그러니까 화장실이 뻥 뚫리고 뭐 이런 내용들을 알려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친절함으로 해결하는 팔리는 상세 페이지 전성시대가 시작됩니다. 자, 그렇게 이어져요. 그렇게 이어지고 이제 비등비등하게 싸우고 있다가 이제 2020년대 돼서 폭탄이 터지죠. 바로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코로나 시기입니다. 코로나 시기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나? 온라인이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오프라인, 즉 우리의 일상도 굉장히 불편해졌죠. 즉 옛날에는 가게 앞에 가가지고 과일 사고 세제 사는 게 너무 당연했지만 코로나 시기 때는 마스크 쓰고 바깥 자체가 위험해지고 불안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온라인의 불편함으로 느껴지지 않는 혹은 안전함으로 느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즉 기존의 한계시장 아이템 중심으로 되어 있던 온라인 시장이 화장지라든가 세제라든가 쌀이라든가 과일 같은 신선식품류까지 무차별적으로 판매가 되기 시작합니다. 가구 인테리어 같은 거, 예를 들어 청담 가구 단지들이 힘들어할 때 온라인 가구 브랜드들은 굉장히 히트를 했었죠. 그때 온라인 창업하신 분들,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서도 꽤 많을 겁니다. 그렇게 온라인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잘 팔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2년이 흘렀습니다. 혹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제 코로나가 끝나기 시작합니다. 일상은 다시 편해지기 시작하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뭘까요? 여기서 문제는 일상이 예전으로 완벽하게 돌아가진 않았어요. 지금도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지금도 사무실도 공실도 많고 길거리에 점포 임대 많고 유명한 데도 좀 텅텅 비고 이러잖아요. 근데 강력한 브랜드들은 살아남습니다. 즉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당금질된 브랜드들, 오프라인 기반인데 온라인도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는 러쉬 같은 브랜드들, 오프라인 기반인데 온라인까지도 강력한 파급력을 갖는 브랜드들, 올리브영 같은 브랜드까지, 즉 오프라인 브랜드를 하면서 온라인을 안 한 브랜드는 없어졌거든요. 살아남지 못했어요. 그래서 온오프라인 강력하게 결합된 엄청나게 편리한, 예를 들어 올리브영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드림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서점 같은 교본 같은 경우도 오늘 드림 같은 게 있을 정도로 이렇게 통합된 강력한 편의성을 무장한, 이슈성과 편의성, 친절함까지 무장한 오프라인 애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온라인은 뭐가 생겼죠? 온라인은 쿠팡이란 녀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쿠팡은 단순한 커머스가 아니죠. 쿠팡은 온라인에서 역사상 최초로 불편을 덜어낸 커머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쿠팡은 오프라인보다 편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의 매출을 먹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2022년도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작년부터가 난리 나기 시작했죠. 작년부터 뭐가 오기 시작했죠? 국제적 정세 혹은 우리나라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서 불경기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불경기의 특징이 뭡니까? 사치품은 구매하지 않고 필수품은 구매를 합니다. 자, 혹은 나한테 정말 필요한 거 아니면 소비를 줄이게 되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필수품은 쿠팡에서 사는 거예요. 편하잖아. 불편한 온라인에서 필수품을 사야 될 이유가 딱히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치품은 온오프라인이 강력하게 장착된 브랜드에서 구매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데스커라든가 일룸 계열의 브랜드들이죠. CDG라든가 오프라인에서도 유명한데 온라인에서 컨텐츠가 강하면서 다양한 바이럴 마케팅들을 퍼뜨릴 수 있는 업체들이 고가의 라인들과 타깃권에 딱 맞는 제품들을 팔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온라인 판매자들은 완전한 치킨 게임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이게 프리미엄 제품도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가격적인 혜택이 쿠팡과 다른 마켓들을 이길 정도의 느낌도 아니야. 특히 알리아 테무가 참전하게 되면서 더욱 이 현상은 심해지죠. 가격으로 이제 혜택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됐어.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의 상세 페이지와 여러분의 쇼핑몰에 아예 들어가지도 않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좀 단편적이긴 한데 필요한 건 쿠팡에서 삽니다. 온라인은 여전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경쟁은 미친 듯이 치열하죠. 그리고 고객들의 시선은 온오프라인이 굉장히 강력하게 결합된 브랜드들이
다 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객들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죠. 그래서 평범한 당신의 쇼핑몰과 상세 페이지를 보질 않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잘 되고 있다는 쇼핑몰들 있어요. 저희 주변에도 있는데 이런 쇼핑몰인 경우에는 이 불편함, 온라인이 가지고 있는 이 불편함을 이길 다른 존재들만 클릭을 받고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대는 제품 기획의 시대입니다. 다르지 않으면 이 불편함과 가격적인 혜택, 가격이 저렴한 엄청난 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다르지 않으면 쳐다도 안 보고 또 클릭도 안 하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컨텐츠의 내용을 약간 변형하고 멘트를 좀 괜찮게 쓴다고 해도 전혀 소용이 없고 속절없이 유입수가 감소되는 사태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품 기획의 시대고요. 실제로 지금 코스메틱을 온라인에서 잘 파는 분들, 요즘 온라인에서 코스메틱 파는 건 진짜 힘들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올리브영이 입점돼 있지 않으면 월 매출 30억대 하고 있는 코스메틱 브랜드 대표님을 알고 있는데, 이 브랜드는 실시간 방송을 계속합니다. 방송을 하면서,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고객들이 요거 좀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요건 이런 건 없나요? 하는 것들을 재빠르게 피드백 받아서 그 다음 달에 그냥 출시합니다. 그러면 그 피드백이 완벽하게 해소된 제품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피드백을 받고 제품을 출시하고 또 피드백을 받고 제품을 개선하고, 이걸 반복하면서 월 매출 30억 이상의 뛰어난 마케팅을 하시기도 합니다. 즉, 제품이 다르지 않으면, 혹은 제품 기획에 고객의 니즈와 다른 존재를 넣을 만한 포인트가 없으면 이제는 굉장히 살아남기 힘든 시대가 됐고,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게 제품이 기획이 되고 다른 존재가 되기 시작하면은 유통체도 엄청난 경쟁에 시달리니까 그런 제품들은 열심히 밀어주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머니 컨텐츠 같은 경우도 최근의 이슈는 제품 기획입니다. 살아남고 싶으신가요? 제품 기획에 주목하십시오. 감사합니다.